자, 5월 30일 날 수행평가 대비 교과서 뽑아준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15페이지의 2번 문제거든요. 두 다항식 A랑 B가 주어져 있을 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는 동류항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죠. 그래서 x세제곱은 x세제곱끼리 그래서 x세제곱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 있고 1x 세제곱, 하나는 2x 세제곱이니까 1 더하기 n은 3이라서 3x 세제곱 나옵니다. 그 다음에 x제곱의 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x제곱은 b에만 x제곱의 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은 그냥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x항은 2x랑 뒤에는 마이너스 3x가 있으니까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마이너스 1과 4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3 나옵니다. 뭐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따로 식은 필요 없겠죠. 이런 건 그냥 바로 답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만 구하시려면 풀이 점수가 없는 거고 풀이와 답을 모두 쓰시오 하면 풀이 점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A 빼기 B인데요. 그냥 A는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A는 적고 B의 부호를 다 바꾸면 되겠죠. 마이너스에다가 B의 부호가 2x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빼기 b지만 마이너스 b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더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마이너스 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항은 이제 b에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x는 계산하면 2x랑 3x가 있으니까 5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25페이지 문제입니다. 25페이지 문제를 보게 되면 x-y가 있고 제곱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을 구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을 보고 얘를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 이제 떠오른다면 이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아니면 얘는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에서 얘는 x 마이너스 y를 세제곱한 거에서 빼기 그러니까 지금 x 마이너스 y 세제곱하고 지금 뭐를 관계져 주는 거냐면 얘랑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을 등호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x 마이너스 y 세제곱은 어떻게 되죠?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 y 플러스 3의 x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식의 좌변과 우변을 같게 해주려고 봤더니만 좌변에 이만큼이 더했습니다. 그쵸? 이만큼이 더했으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하면 되죠? 플러스 3x제곱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 제곱 얘를 이제 3으로 묶게 되면요. 3xy를 묶게 되면 3xy에다가 x 마이너스 y를 더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 마이너스 y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y x 마이너스 y를 줬습니다. 1번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2번 방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본인이 편한 걸로 하세요. 근데 둘 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뭐를 구해야 되죠? 둘 다 마찬가지로 요 x랑 y의 곱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냥 x제곱 y제곱이 문제 나와 있으니까 1번 식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1번 이 방법으로 하는데 1번 방법에서 xy를 구하기 위해서 즉 x-y랑 우리가 알고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등호 처리하겠습니다. 얘를 제곱하고 플러스 2xy가 되면 등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x랑 y의 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x-y가 오라고 했으니까 5의 제곱 플러스 2xy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문제에 17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25 플러스 2xy는 17이다. 이 xy가 마이너스 8 돼야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8이 돼야지 25에서 마이너스 8 하면 17 나옵니다. 그래서 xy는 뭐가 된다? xy는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내가 우선은 1번 방식으로 풀겠다. 그럼 2번 방법은 조금 지울게요. 2번 식은 지우고 일단 1번 식을 적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지금 xy를 같이 구했죠. xy를 구해야 되니까 이 xy를 이제 구하는 과정이 식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1번씩 적어놓은 거에다가 x 빼기 y에다가 5를 쳤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이라고 했고요. xy는 마이너스 4 나왔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13이 되니까 3, 5, 15, 5, 1, 5, 6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의 예제 1번 문제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33쪽에 예제 1번도 마찬가지 이거는 교과서에 다 풀이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설명을 할게요. px라는 다항식을 px를 x-2로 나누면 몫이 뭔가 있겠죠. 몫이 qx가 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얘는 사실은 선생님이 문제 풀이할 때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였지만 사실은 이거 보면 우리는 p2는 마이너스 4다라고 바로 적어도 좋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px라는 다항식을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이번에는 몫은 같은 qx 쓰시면 안 되고요. q'이라든가 뭐 q1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단 qx만 안 쓰면 됩니다. 앞에 qx 썼기 때문에 똑같은 몫이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 나누는 게 x-이고 아래는 x 더하기 1이니까. 그다음에 나머지가 5이다. 이걸 써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p,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5다 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px는 x-2, x 플러스 1. 이는 지금 2차식이죠.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다? 1차식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요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에 p2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p-1은 p-1은 5다. 얘를 지금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a, b에 관한 연립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그럼 이 두 식에서 이제 뭐 합차 이용해서 그러니까 가간법 이용해서 a값 b값 구할 수 있겠죠. 바로 빼게 되면 3a는 마이너스 9니까 a는 마3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가 나오겠습니다. b는 2. 그런데 이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를 구하는 것보다는 따라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3ax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33인데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딱히 뭐 식은 필요 없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3배의 x제곱 곱하기 2 플러스 3배의 x하고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뭐를 적었는지 혹시 바로 연상이 되나요? 이걸 적었습니다. x 더하기 y의 세제곱은 x 세제곱 플러스 3의 앞에 거 x제곱 뒤에 건 y 하나 3의 x 한번 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그러니까 이 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 식인데 지금 y 대신에 사실 여기선 지금 뭐죠? y 대신에 2가 있는 겁니다. y 대신에 2. y 대신에 2. 그래서 x는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보면 x 더하기 2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게 바로 보여야 되는데 얘도 사실은 따로 식은 필요 없겠죠. 공식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는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 마이너스 y, 그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인수분해 된다는 게 떠올라야 되는데 y 대신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y 대신에 3y가 있는 거죠. 3y.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y의 지금 세제곱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x-3y에다가 x제곱 플러스 3의 xy 마이너스 9y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여기 문제는 딱히 뭐 식은 필요 없겠죠. 그냥 바로 공식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답만 아마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복소수에서의 이제 덧셈 뺄셈인데요.
복소수의 덧셈 뺄셈은 그냥 이 i가 있는 거, 허수가 있는 부분을 그냥 같은 동류항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실수 파트는 실수 파트끼리 더하니까 2 더하기 4는 6이 되고요. 얘도 사실은 이제 그냥 뭐 식이 따로 필요 없겠죠. 2 더하기 4. 굳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적는다면 3 마이너스 1i. 그래서 6 더하기 2i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괄호를 먼저 풀기 위해서 분배 법칙을 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i가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하면 1,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5i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쪽의 문제 a 더하기 bi 꼴로 나타내시오. 즉 이 분모에 지금 i, 복수수가 있는 것을 없애라는 얘기죠. 그러면 3 플러스 4i에 뭐를 곱한다? 얘의 켤레를 곱합니다. 켤레는 뭐다? 켤레는 실수 부분은 똑같이 있고요. 허수 파트만 부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3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분모에 있는 복수수의 켤레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합차 공식이 떠올라야겠죠. a 더하기 bi, a 마이너스 bi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빠지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의 제곱 부가 되고요. 마이너스 16의 i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그냥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3이 되고요. 그냥 뭐 다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얘는 다 끝났고요. i를 이제 분배하겠습니다. 두 번. 플러스 3i.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 제곱이 나왔습니다. 근데 i 제곱은 뭐죠? i의 정의에 의해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래서 i 제곱 대신에 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 플러스 16. 실수를 먼저 쓰면 3이고요. 여기 지금 i제곱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 나오네요. 뒤에는 그냥 동류항이니까 같이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4i랑 플러스 3i 계산하면 마이너스 i 나옵니다. 그래서 분모는 25고요. 분자는 7 마이너스 i입니다. 근데 문제는 a 더하기 b i꼴로 적으라고 했으니까 25분의 7 마이너스 25분의 1i 아니면 25분의 i라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조금 지우겠습니다. 2번 문제도 이제 분모에 있는 1-i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겠습니다. 켤레는 1 플러스 i겠죠. 그래서 1 플러스 i, 그 다음에 여기도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뭐가 된다? 분모는 2가 되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마마 플러스 1 돼서 2분의 3 더하기 3i.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3 실수랑 허수 부분을 나눈다면 2분의 3i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 58쪽의 예제 1번을 보는데요. 근과의 개수와의 관계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거 먼저 적어야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곱은 뭐다? 얘는 3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건 설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풀이까지 안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입니다. 그래서 x의 개수, x의 개수에다가 앞에 지금 마이너스를 붙은 거, x의 개수가 마이너스 붙인 게 알파 더하기 베타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그냥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요. 이게 원리입니다. 식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의 곱이죠.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는 뭐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뭐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옵니까? 계산하면 4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번 문제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일단은 분수가 있으면 뭐 하고 싶죠? 분수는 통분해야겠죠? 통분합니다. 알파, 베타로. 첫 번째 일단은 베타를 곱하고 두 번째는 알파를 분모 분자에 곱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 베타가 지금 3이라고 했고요.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나옵니다. 이번 문제도 이제 얘도 풀이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다? 알파 베타의 곱이 뭐다?를 먼저 적어야겠죠. 그 다음엔 대입입니다.
그다음에 예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얘랑 그다음에 직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그 만나는 점에서 x랑 y가 같겠죠. 근데 여기서는 y는 식이 y에 대해서 이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때 y 값이 같다라고 놓고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얘랑 y는 4x 플러스 k. 이 두 개 만났을 때 그때 만나는 점에서의 y값이 같다라고 식을 놓고 세운 게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4x 플러스 k다. 식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4x 이하면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0이다.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d가 뭐다? d가 0보다 크다는 게 떠올라겠죠. d는 마이너스 5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 c입니다.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 마이너스 8 그러면 25 마이너스 4, 8에 32 마이너스 플러스 8k는 0보다 크다. 그러면 8k는 뭐보다 크다?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7 나옵니까? 그러면 이항하면 플러스 7이네요. 따라서 k는 8분의 7보다 크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67페이지 1번 문제 보면요. 이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다음 이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입니다. x축은 식으로 쓰면 y는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거에 이제 뭐를 생각하면 되죠? x축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d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접한다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기서 판별식 d를 이제 이용하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러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요. c는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이제 이 값이 정확히는 13이 있지만 사실은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랑 x축은 y는 0이죠. 그래서 이 두 그래프가 만난다면 그때의 y값이 같다라고 하고 식을 세운 게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판별식 d를 이용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c입니다. 1 마이너스 8, 5, 8에 40입니까? 그래서 얘도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만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5는 0이다. 라고 놓고 식을 세우고 d를 계산하면 되겠죠. d를 계산하면 b제곱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1이고요. c 마이너스 25네요. 계산하면 100 빼기 100이니까 0 나오네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라고 해도 좋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자, 그 다음에 69쪽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x가 어떤 구간에서의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선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볼록하게 있는 가장 최저점에 이 최저점에 x값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함수를 x 꼭지점의 좌표로 알 수 있게끔 식을 변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지금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을 만들려고 하면 플러스 4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적을까요? 잠깐 다시 적겠습니다. 식을 쓸 때는 x제곱 플러스 4x인데 여기 이제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니까 4가 필요하고요. 없던 4를 더했으니까 다시 4를 뺍니다.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즉 0을 더한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이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요. 마이너스 2라는 게 주어져 있는 구간 사이에 있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인데요. 이 점이 지금 x가 마이너스 2고요. y 값이 마이너스 3 나옵니다.
그럼 일단은 최소값은 마이너스 3 나옵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꼭지점의 좌표인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갖고요. 최대값은 이제 y값이 가장 높게 올라간 점을 구해야 되는데 x가 마이너스가 있고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칸 오른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두 칸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간 거니까 당연히 x가 마이너스 4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마이너스 4를 이 식에다가 대입할게요.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3이니까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쪽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연립 방정식인데 이제 최고차가 2차니까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식이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두 개가 둘 다 2차식인데 첫 번째가 하나는 x 마이너스 2y, 하나는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y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x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y가 돼서 마이너스 xy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x는 2y, 그러니까 두 개 곱해져 있을 때 0이죠, 지금. 그렇죠? x-2y라는 식과 x 더하기 y가 곱해져 있을 때 0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x랑 이 y 값이 같거나 아니면 x 플러스 y는 0이다. 다른 말로 x는 마이너스 y랑 같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는 얘가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니까 이제 얘를 2번 식에 대입하겠습니다. 2번 식에 대입하면 첫 번째는 x가 이제 2y일 때죠. x가 2y일 때는 식을 케이스를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x가 2y일 때를 대입할게요. 2번 식에다가 그러면 2y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다. 5y제곱이 10이니까 y제곱은 2가 되고요. y는 뿔마 루트이네요. y는 뿔마 루트 2가 됩니다. y가 뿔마 루트이면 이제 x값은요. x는 2배의 y라고 했으니까 x는 뭐다? x는 뿔마 2 루트 2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순서상으로 쓰게 된다면 그러니까 x가 2 루트 2일 때 y는 루트 2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 루트 2일 때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y랑 같을 때는 이제 2번 식에다가 또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이번에는 2y제곱이 10이 되고요. 2일은이 2, 5, 10. 따라서 y는 뭐가 되죠? y는 뿔마 루트 5 나옵니다. 그런데 이 뿔마 루트를 x에다가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하면 x는 y가 플러스 루트 5일 때는 x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요. y가 마이너스면 x는 플러스입니다. 왜냐면 x랑 y는 지금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얘도 이제 순서상으로 많이 쓴다면 x가 루트 5일 때는 y는 마이너스 루트 5. 둘이 부호가 다릅니다. x가 마이너스 루트 5일 때는 y는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순서상으로 답을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적는 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x가 2 루트일 때 y는 루트 2.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x가 마이너스 2 루트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순서상으로 적는 거. 둘 다 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쪽에 예제 2번 하겠습니다. 83쪽에 예제 2번은요. 지금 부등식이 한 줄에 이제 3개가 적혀 있는데 세 식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두 개를 쪼개서 쓸 수 있겠죠. 4x-2는 x 플러스 4보다 작다. x 플러스 4는 3x 플러스 6보다 작다. 두 개를 풀어서 이 두 개 사이에는 지금 AND가 생략된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식 먼저 계산하게 되면 x끼리 모으면 4x 마이너스 x. 상수항은 다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3x는 6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다가 1번 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x를 양수로 만드는 게 편하니까 x의 개수가 양수가 편하니까 x를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x가 되고요. 4 마이너스 6이 됩니다.
E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X인데요. X는 2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2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많이 안 해봤으니까 수직선을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x는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2보다 크면 오른쪽, 작으면 왼쪽입니다.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 84쪽의 예제 1번이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x의 절대값이 얘입니다. 이거 얘. x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럼 x랑 어디랑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그러니까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0과 x 사이의 거리가 1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직선이 있으면 1 마이너스 2인데요.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x라는 점에서 0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1보다 작대요. 1보다 작으니까 양수면 요 사이에 있는 거고 양수라면 요 사이에 있고 음수라면 요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그 숫자는 절대값이 다른 말로 0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1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0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1보다 크면 x는 양수일 때는 그냥 1보다 큰 거고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사실 이것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식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항이 하나였지만 이제 항이 두 개로 바뀐 것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x 더하기 3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x만 원합니다. 3을 없애기 위해서 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한 거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2x-1이 절대값이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일 때는 얘가 그냥 3보다 큰 거고요. 또는 2x- 음수일 때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부등식을 풀어주면 얘는 지금 2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고요. 두 번째 거를 풀어주게 되면 2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얘는 답은요. x가 2 이상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